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하나의 이슈가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가디언지에서 올해 최고의 축구 선수 100명을 뽑았는데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 순위가 좀 논란이 된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가 보기 전에 EPL 지금 최상단에 있는 팀 중에 하나인 아스톤 빌라가 최하위 팀인 셰필드에게 비겼습니다. 도대체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셰필드와 아스톤 빌라의 경기 보시다시피 아스톤 빌라는 최전방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던 그런 경기였고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패스 자체가 잘 안 됐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저는 이런 패스맵은 처음 보거든요. 이게 패스맵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화살표가 없는데 여하튼 경기 전체적으로 아스톤 빌라가 주도하다가 딱 한 번 셰필드가 공격적으로 나섰을 때 결국에 골을 얻어냈고 그리고 아스톤 빌라는 이로 인해 흔들리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가까스로 골을 넣으면서 기사회생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아스톤 빌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당 하나가 있죠. 매티 캐시. 오늘 경기에서도 어이없이 부상을 당했는데 여하튼 이 경기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아스톤 빌라가 경기를 쉽게 풀어갈 뻔했습니다. 일단 경기를 살펴보면은 아스톤 빌라는 좀 쉽게 경기를 풀어갈 뻔했습니다. 58분 장면인데 이 측면에서 패스를 받아서 그대로 낮은 크로스를 올렸고 그리고 진짜 수비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터 자르듯이 이제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슈팅을 해가지고 넣어버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전 장면에 이제 그 골키퍼 차징 파울이 있었어서 그러니까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차징 파울이 있어서 VAR로 인해서 노골 선언이 됩니다. 아스톤 빌라가 굉장히 아쉬웠겠지만 여하튼 노골 선언이 됐고 그리고 점점 더 공세가 올라오던 86분 셰필드가 오히려 역습을 합니다. 역습을 통해서 이 상대 수비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매티 캐시죠. 그대로 이 캐시가 날아가 버립니다. 아주 바보 같은 수비였고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컷백을 주죠. 이 컷백이 그대로 골로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셰필드가 먼저 골을 집어넣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스톤 빌라가 굉장히 급해졌는데 96분 56초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를 날리죠. 크로스를 날리는데 이 크로스가 결국에는 머리에 맞고 들어가면서 아스톤 빌라가 1대1로 비기게 됐고 이 셰필드의 골키퍼가 이제 이 낙하 지점을 잘못 포착해가지고 이렇게 섣불리 골 경합을 했다가 자니올로가 오히려 이제 공을 딱 때려내면서 오히려 골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기사 회생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경기 끝날 때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이 매티 캐시가 이제 혼자 태클하다가 부상당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여하튼 지 스스로 태클하고 자기 스스로 부상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90분에 10분 이 추가 시간이 있을 때 매티 캐시가 이제 수비를 하다가 상대방이 이제 추가골을 넣으면 지기 때문에 이제 카드랑 자신의 어떤 그 골 위기를 맞바꾼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여하튼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큰 부상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가 이제 좀 다가오고 있는데 토트넘이 이길 확률이 56%, 거의 압도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맨시티와 브렌트포드의 경기 맨시티가 이길 확률 66%라고 하네요. 그리고 리버풀과 아스날의 경기는 리버풀이 이길 확률이 47%다. 아무래도 리버풀의 홈 경기라는 것도 좀 가만히 된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프리미어리그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리그 최하위 팀 지금 완전 꼴등팀이죠. 이 꼴등팀인데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1대1로 비긴다. 야 진짜 이게 프리미어리그다. 완전 정글 그 자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좀 메인 주제로 좀 넘어가 보자면은 일단은 가디언지에서 2023년 이 전 세계에 있는 축구 선수들 중에 최고의 선수 100명을 뽑는 그런 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가디언지가 이제 연말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순위표를 공개를 하는데 그런데 이 명단에서 일단 토트넘에는 3명의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손흥민 그리고 메디슨 그리고 쿠티 로메로 선수. 그런데 생각보다 손흥민 선수의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일단 10위권 안에 있는 이름을 좀 살펴보면은 혼란이 일단 1등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맨시티가 작년에 날아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번 시즌에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드 벨링엄. 영국이 자랑하는 재능인데 지금은 스페인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바페, 그 다음에 케인. 케인 역시 이제 영국의 자랑스러운 재능인데 독일에 가 있죠. 여하튼 영국 선수들의 최고의 재능들이 전부 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요상한 현실. 그리고 이제 5위도 맨체스터 시티 선수인 로드리, 8위도 맨체스터 시티 선수인 케빈 데브라이너. 그런데 이제 데브라이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에 거의 경기를 나서지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8위에 안착했다라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고 6위에 비니시우스, 7위에 살라, 9위에 오시멘, 10위에 메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 소속으로도 10위를 했다.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 것 같고, 그리고 자 11위 실바, 뭐 크라바첼리아, 마르티네스, 사카. 근데 사카가 14위네요. 자, 사카가 14위에 있고 그리즈만도 15위에 있습니다. 귄도안, 레반도프스키, 웨데가르드, 아스날 선수가 2명이나 상위권에 있고 알바레즈, 무시알라. 이 나폴리에서는 크라바치엘리아 선수도 일단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레반도프스키, 바르셀로나 선수도 있고 다양한 선수들이 있는데 무시알라도 지금 20위를 기록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아직도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드디어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나오는데 후뱅 디아스, 데클란 라이스, 에데르송 그 다음 손흥민입니다. 자, 지금 아스날 선수 이름 3명이 나올 동안 손흥민 선수 이름 하나 나왔거든요. 이런 점들을 볼 때, 이거 공평한 거 맞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단 손흥민이 그래도 호날두는 넘었습니다. 알 나스르에 있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27위. 좀 흥미로운 기록들 몇 개를 살펴보면은, 자, 김민재 선수가 37위에 일단 기록이 됐습니다. 자, 다른 나폴리에서 뛰었던 동료들이 이제 굉장히 높은 순위를 받은 거에 비해서 김민재 선수의 순위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김민재 선수는 지난 시즌 최고의 센터백 자리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면서 월드클래스 수비수의 반열에 올라가는 느낌을 보였는데 37위라고 하면은 짜긴 짜죠. 짜다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은 미토마가 71위를 기록했는데 근데 미토마보다 낮은 순위에 메디슨이 있습니다. 메디슨 분발해야겠어요. 미토마는 이겨야죠. 그리고 이제 88위에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이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뭐 왜 그렇게 높게 주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요즘에 그 성질머리가 돋아가지고 레드카드를 받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와중에 아스날 선수 이름 또 보이네요. 가브리엘 제수스 이름도 보이고. 여하튼 이 순위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뭐 순위표 자체가 애초에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식이기도 하고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토트넘 팬들은 야, 웨데가르드랑 사카가 손흥민보다 높다. 이거 말이 되냐? 야, 이거 진짜 objectively ridiculous. 객관적으로 봐도 얼탱이가 없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고 사카 웨데가르드는 월드클래스라고 부를 정도는 아닌데 사카 정도는 뭐 그래도 뭐 잠재력이 있어 보인다 라는 팬들의 반응이고 insane list. 미친 리스트다. 그리고 지난 시즌 케인은 어디 있었냐? 지금은 이제 4위까지 올랐다. 지난 시즌에는 13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바이에른 뮌헨 소속으로 이제 이적을 하고 나니까 4위까지 올라갔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손흥민은 또 이 주관적인 리스트에서 과소평가 당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밑에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it's the calendar year. 그러니까 2023년 전체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즌 말 그리고 이번 시즌 초,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와 이번 상반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리그로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 앞쪽에, 그러니까 그 2023년 앞쪽 지난 시즌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지 않았냐. 그리고 뭐 팀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때는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선수였다면 definitely be higher. 당연히 더 높았을 것이다. 케인이 뭐 지속적으로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4위인 거를 보면은 케인도 만약에 토트넘 소속이 아니고 더 좋은 활약을 했을 때 더 높은 등수에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여하튼 이 등수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확실히 좀 짜다. 손흥민 선수한테 24위를 줄 정도는 아니었다. 전반기 이번 해 전반기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이 시즌 말에는 좀 잘 해줬거든요. 지난 시즌 말. 지난 시즌 초가 진짜 힘들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어도 되고 최근에 폼이 확실히 또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좀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좀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토트넘 팬들은 이걸 올리면서 어쩌면은 we'll see more Spurs player next year. 그러니까 더 많은 토트넘 선수들이 이 순위에 올라 있을 것 같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 토트넘의 성적에 달려 있기는 합니다. 결국에 이 축구 선수의 어떤 성적들 그리고 이 순위표 이런 부분에서 팀 이름을 안 볼 수가 없죠. 뭐 선수 개인만 엄청나게 잘했다고 이 팀이랑 상관없이 높은 점수를 주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고, 그런 점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했으면 하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하지만 만약에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면, 그렇다면 많은 토트넘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새해죠. 이 3개의 경기가 일단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3개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EPL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1월에 돌아오는 토트넘 부상 선수들도 많고 그리고 새로운 이적 소식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 시즌 초 최고의 돌풍을 보여줬던 그때를 다시 한번 재현해줘서 막판에 EPL에 한번 균열을 일으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손흥민 선수의 이 가디언지 순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